그 겨울철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유럽의 리스크 자체는 지금 네, 여전히 잠재해 네. 있다라고 네. 저희가 좀 평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려하는 거는 뭐 소비가 안 되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게 겨울철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한다. 최악의 경우 네. 이제 그렇게 또 유럽의 각종 공장들이 다 이제 셧다운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둘러싼 악재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유로존의 문제들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뭐 러시아, 유로존도 뭘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가 좀 가늠이 좀 안 잡히는 상황인데요. 뭘 얘기할까? 유로화 얘기를 해야 되나? 영국의 리스크를 얘기해야 되나? 전쟁 얘기를 해야 되나? 뭘부터 얘기해야 되지? 네. 일단 전쟁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저희가 전쟁이라는 거 자체를 예측 불가능하죠. 예측 불가능하고 또 뭐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더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초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누구도 이제 뭐 단기간에 다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이게 뭐 9개월 가까이 사실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억하려고 하냐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12월 24일 성탄 전야잖아요. 2월 24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벌써 몇 개월이 된 거예요? 10월이니까, 그죠? 10개월이 된 거잖아요, 그죠? 9개월 가까이 됐죠. 9개월이 길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기대를 했던 건 어떤 시간은 이제 정전이라든지 뭔가 좀 타협을 좀 찾기를 좀 바라는데 상황 자체가 타협이라든지 정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최근에 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종전을 원할 수도 사실은 있는 입장인 건 같은데. 뭐 테러를 열어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악독한 짓을 너무 많이 지금 했고요.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가 이미 또 전세를 또 상당 부분 이제 장악한 상황이고 또 뒤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조금 더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가장 사실은 제가 저도 여러 가지 리포트를 쓰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는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 테러 자체가 만약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금융시장에 큰 진짜 핵폭탄 같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그 상황의 시장에 대한 우려 자체를 계속 키우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는데 이게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럽의 겨울철 날씨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이게 한 15% 줄이라고 했는데 줄이지 못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가격의 혼란 문제. 올 겨울에 정말 따뜻해야 되는데 또 지나가면 항상 그 해는 왜 이렇게 추웠냐 이럴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좀 따뜻해야 되는 한 해인데 만약 이게 추워졌을 경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영향들. 거기 에너지 가기 전에 전쟁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뇌피셜을 한번 판단 좀 해보십시오. 이제 결국 러시아가 좀 밀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술의 카드를 자꾸 꺼내고 있고 굉장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후배들이 형님 유튜브 보니까 핵전쟁 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러길래 내가 택돔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긴장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물밑에서 뭔가 좀 해결에 우리가 휴전선도 우리가 원해서 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서 강국끼리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국경선이 그어지는 쪽으로 사실 위험이 높아진과 동시에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굳이 협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을 뺄 때까지 빼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서 쉽게 이게 합의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세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조금은 더 뭐 신경질적이라 그럴까요? 네네. 뭐 이러한 쪽으로 좀 반응해서 뭐 제가 핵이라고 해서 뭐 전술핵을 쓰고 이러한 부분이 네. 아니라 뭐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 최대 원전이 있는데 자포리 원전 네. 뭐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예를 들어 폭발시킨다 그러지. 그렇죠. 뭐 이러한 식의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태가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핵 전쟁이 아니래도 최근에 보면 이제 벨라루스 자체가 참전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을 네.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확전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좀 갈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제일 두려운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겨울철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유럽의 리스크 자체는 지금 네, 여전히 에너지 얘기하겠습니다. 잠재해 네. 있다라고 네. 저희가 좀 평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려하는 거는 뭐 소비가 안 되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게 겨울철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한다. 최악의 경우 이제 그렇게 또 유럽의 각종 공장들이 다 이제 셧다운이 되겠죠. 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급망 차질이 또 생길 거고 배급제 이런 거 옛날에 오일 쇼크 때 듣던 얘기인데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는 또 물가를 또 건드리게 되겠죠. 예. 제가 그 유럽의 지금 생산자 물가가 거의 40%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저도 뭐 이코노미스트를 30년 해봤지만 PPI가 상승률이 40%가 예.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생산자 물가를 가지고 기업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이 꺾이느냐, 지금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것이 그래서 겨울철을 통과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넘겨야지 네. 이것을 제대로 못 넘겼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짜 물가 공포 자체가 더 겨울에 확산될 수 있는 그것은 유럽 쪽에 지금 각종 불안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유럽 문제 자체는 지금 단순히 유럽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문제로 사실 네.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이제 우리가 뭐 알고 고민하는 거고요. 사실 유로화의 뭐 약세 이런 것들도 인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국 쪽에서 막 노이즈가 나오면서요. 네.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영국이 뭐 사실 IMF 가지 말라는 그 보장이 있냐 그러면서 유럽 상황에 자꾸 막 그 뭐 신용 위기 리스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평가하면 될까요? 뭐 지금 당장 뭐 유럽 재정 리스크 우리가 이제 2010년 초반 때 이제 네. 유럽 재정 리스크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